네, 5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이 이제 3일 앞으로 이렇게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미국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힐 테인데 굉장히 걱정도 들면서 또 이제 기대도 되면서 제발 이 미국인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대선 소식은 조금 뒤로 하고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총격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10월 31일 할로윈이지 않았습니까? 이 할로윈 날, 이 뭐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플로리다 이 올랜도 있지 않습니까? 올랜도에서 일어난 이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지금 뭐 가장 많이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좀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은 곳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좀 이제 복잡한 이곳에서 할로윈 날 그 밤이죠. 10월 31일 그 밤에, 그러니까 이제 자정이 넘어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막 술 마시고 아무래도 이제 할로윈이다 보니까 막 꾸미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올랜도 이 시내에 있는 어느 이제 복잡한 이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고 하네요. 어느 한 사람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또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총을 뽑아들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기를 난사한 그 사건이 그대로 이 CCTV에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지금은 막 이 용의자를 잡은 상태인데 이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인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서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갑자기 총을 뽑아들고 총을 막 쏘기 시작을 합니다. 총을 쏘기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총을 그냥 막 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7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병원에 이렇게 또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다행히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다행히도 누가 총을 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체포를 하니까 흑인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7살짜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17살짜리예요. 17살짜리. 성인도 되지도 않은 17살짜리 아이가 총기를 또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뭐 플로리다나 뭐 텍사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주의다 보니까 총기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또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를 아마 이제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쉽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 17살짜리 아이가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하게 되면서 이런 뭐 난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총기를 난사했는지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원인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의 그냥 막 총을 쏜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총을 뽑아 들고 막 이렇게 또 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곳을 보니까 진짜 사람들 많은 곳에 이렇게 또 돌아다닐 때는 정말 좀 위험하구나,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총기 난사 사건들 중에 할로윈 이 총기 난사 사건들 중에 이 플로리다에서 이 올랜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가장 많이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 할로윈 날 이 할로윈 전후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할로윈 맞이하기 바로 이제 며칠 전에 10월 28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에크런이라고 하는 어느 이제 도시에서 여기에서 이제 할로윈 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파티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총을 뽑아들고 총을 이렇게 또 난사를 하게 되면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명의 이제 부상자가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망한 아이를 본다고 하면은 이 18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네, 앞날이 창창한 어느 소녀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16살짜리 소년이랑 그리고 17살짜리 소녀가 부상을,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총격범을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잡고 보니까 18살짜리 남성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총기 난사 사건, 플로리다 올랜도 건이랑 그리고 이 오하이오 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기를 난사한 그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이 나이가 어린 17살짜리 18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총기를 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18살 아래는 총기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곤충 같은 것들은 더 살 수가 없습니다. 21살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총기를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트럼프가 가장 원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총기 규제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가 진짜 쓸데없이 너무나 많이 풀렸죠. 미국은 당연히 이 미국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총기를 소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합법적인 합법적이지만, 그런데 그 문턱을 너무나 많이 낮추다 보니까 쓸데없이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느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총기가 많이 풀림으로 해가지고 이 총기가 한 2배 많이 풀리니까 총기 사건 사고들이 2배 더 많이 늘어났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총기가 더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총기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제재를 더 빡시게 해가지고 총기 풀리는 게 좀 덜했으면 좋지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는 콜로라도 있지 않습니까? 콜로라도 이제 덴버에서 또 여기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 할로윈 바로 전, 바로 전은 아니고 10월 27일에 덴버 교회에 있는 덴버 근처로 해가지고 여기서 할로윈 파티가 있었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총기의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되면서 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총기 난사법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총기를 난사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망케 하고, 그리고 부상을 입힌 채 도망갔대요. 도망가고 아직도 못 잡은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이런 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할로윈 날에만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총기 난사 사건들이 이렇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이 총기 난사 사건 벌어진 게 벌써 440건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진짜 한 건만 일어나더라도 이제 뉴스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너무나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상이 되어버리다, 미국 내에서. 진짜 가장 좀 이제 심각한 일이지 않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 무덤덤해진 게 아닌가, 미국인들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제발 좀 올해 이 미국의 대통령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는 또다시 총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더 총기 관련 제재를 더 풀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총기가 더 많이 풀린다, 더 많은 총기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발 이제 3일 뒤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 제발 좀 트럼프가 똑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대선 소식을 이렇게 또 봐야죠. 이제 3일 앞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면서 트럼프나 카멜라 해리스나 지금 이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트럼프랑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랑 둘 다 여기에 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이 밀워키에서 90분 동안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도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저번 대선에서는 또 이 근거 없는 이 선거 번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저번 대선은 사기였다. 원래는 내가 뽑혔어야 하는데 이 민주당에서 사기를 이렇게 또 쳐가지고 내가 안 뽑히게 된 것이다. 라고 또 근거 없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미친 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 진짜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도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따르면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되라고 이렇게 또 투표를 하고 있는 트럼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멜라 헬스도 미국에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트럼프랑 차별화를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나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리더가 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나를 뽑아야지만 이 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배척을 해버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카밀라 헬스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통합을 해야 한다. 미국이 하나로 돼가지고 나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이제 말을 잘 들으면서 이 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공동체를 중요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이 미국이 더 튼튼해질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처럼 사람들 막 쪼개고 막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나를 뽑지 않으면은 나를 지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배척을 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뭐 잘 돌아가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다른 나라들랑 뭐 동맹 같은 것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 혼자 따로 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미국이 뒤처질 게 뻔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트럼프가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미국이 된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제 발전을 못하지 않을까 미국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카밀라 헬스나 트럼프나 대선을 3일 앞두고 지금 이 서든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남쪽 부근으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경합주에 가가지고 지금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가지고 트럼프나 이 카밀라 헬스나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카밀라 헬스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이 졸지아주 있지 않습니까? 이 졸지아주에 가가지고도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카밀라 헬스나 지금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비슷하다고요. 뭐 거의 동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헬스가 조금 더 높기는 높지만 그런데 미국의 이 선거 제도로 본다고 하면은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이 선거인단이 누구를 뽑는지에 따라 가지고 모두 다 이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가는 그런 좀 이상한 이 선거 제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뽑을지 모르는 이 경합주들 7주들에서 누가 뽑히는지 따라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나 이 카밀라 헬스나 경합주들을 뭐 계속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돌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 지지율이 너무나 박빙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나 이 카밀라 헬스나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은 빨리 가가지고 투표를 해라. 요번에 투표를 해야지만 우리들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둘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유권자들한테 이 자신의 지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또 호소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전 투표율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7천만 명 이상 사전 투표를 벌써 마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저번 대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뭐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도 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항상 좀 좋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전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투표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은 그날 가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 그것을 이렇게 또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민주당한테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베이스레스 클레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 같은 것들 사기를 계속 이렇게 또 치고 다니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글쎄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블랙 보럴스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의 이 유권자들의 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 이민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넘어와가지고 지금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하면서 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흑인들의 이 유권자들의 그 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려고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해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이 경합주들 중에서도 펜실베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겨야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뽑힐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펜실베니아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비슷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동률이에요. 동률 49%씩 이렇게 또 동률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진짜 좀 이제 박빙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여성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카멀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찍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남성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많은 부분이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를 이렇게 또 찍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찍는 이유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트럼프가 훨씬 더 낫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봐라, 성공한 비즈니스맨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트럼프를 뽑아야지 미국의 경제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수많은 경제 학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는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카멀라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낫다고 해요. 경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 부채가 트럼프가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지 미국의 경제가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유권자들은 카멀라 해리스를 뽑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지만 이 미국의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미국이 이제 통합을 할 수가 있다. 모두 다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쪼개면서 나만 믿어라. 나를 지지를 해야지만 이 미국에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을 해버리고, 그리고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지 않는 미국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미국을 위하더라도 수많은 이 전통적인 이 공화당들은 트럼프를 뽑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를 뽑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를 차라리 뽑아라. 우리들은 공화당이지만 그렇지만 트럼프는 정통적인 공화당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트럼프를 뽑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를 뽑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콩깍지가 씌었어요. 너무나 좀 이제 답답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트럼프 좀 똑 떨어지게 트럼프 좀 안 뽑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딱 3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제 오는 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 내일 모레 글피. 이제 화요일에 이렇게 또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날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렇게 또 나오게 될 텐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유권자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빨리 가셔가지고 사전 투표라도, 우편 투표라도 빨리 하시는 거를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대선 날에도 이제 가셔가지고 꼭 이렇게 또 투표를 하시기를 이렇게 또 부탁드려 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지난 3분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애플 주식을 팔아 제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캐시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 보유 현금이 역대 최고인 320 빌리언 달러가 된다. 3,200억 달러나 된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3,200억 달러, 320빌리언은 한국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4,000조 원? 4,000조 원이요. 4,000조 원. 진짜 계산도 되지도 않는 그런 돈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버클리 헤드웨이를 본다고 하면은 캐시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애플 주식을 지금 계속 많이 이렇게 또 줄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클리 헤드웨이 이 워렌 버핏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너무나 뜨거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할 데도 없고, 그리고 조만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들을 지금 많이 팔아가지고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단기 채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서 이렇게 또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채권을 이렇게 또 모은다라는 그런 소리는 조만간 이 미국 주식 시장이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흔들리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때 또 이제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빨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또 넣으려고 뭐 주춤하려고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을 크게 줄였다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아졌고, 그리고 이 애플 주식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 중에 이제 애플 주식이 가장 많았는데, 그 애플 주식의 한 4분의 1 정도가 저번 분기 때 이렇게 또 팔아 제낀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본다고 하면은 이 보험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회사 같은 거 많이 인수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굉장히 커다란 허리케인이 뭐 플로리다 뭐 동부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피해가 또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을 인수를 하는 그런 이제 이익은 한 70% 정도 이렇게 또 줄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보험회사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 한 50% 정도 이렇게 또 수익을 이렇게 또 거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순이익은 조금 감소를 하긴 했다고 해요. 조금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탄탄하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현금 보유액이 어마무시하다. 역대급이다. 4,000조 원, 220 빌리언 달러, 지금 현금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고 하니까, 뭐 국채 많이 사고,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조금 이따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AI 수혜주였던 슈퍼 마이크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슈퍼 마이크로의 이제 주식이 이번 주에만 45%가 날라갔다. 폭락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뭐 30 몇 % 까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10 몇 % 이렇게 또 까지게 되면서 45%가 이렇게 또 날아갔는데, 그런데 이것은 요번 연도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 슈퍼마이크로가 이 AI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랐었거든요. 그 오른 거 다 까먹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슈퍼 마이크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를 했었던 감사원들이 올해 들어서만 이제 뭐 두 번째 이렇게 나갔다고 하네요. 나가다 보니까 이거 슈퍼 마이크로에 좀 이제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슈퍼 마이크로에서 실적 발표하는 거를 계속 지금 미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뭐 조만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아마 좀 굉장히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슈퍼마이크로의 주식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다우존스에 이렇게 또 편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에서 인텔을 대체를 해가지고 인텔을 빼버리고 이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그 지수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AI 수혜주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엔비디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텔은 조금 이제 못했죠. 인텔은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텔 뭐 좀 굉장히 지금 뭐 현금 흐름도 굉장히 나쁘고 뭐 앞으로도 뭐 전망이 굉장히 나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인텔을 빼버리고 이 다우존스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주식이 170%가 폭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총을 본다고 하면은 시총이 3.3 트리리언 달러
애플 다음으로 가장 큰 이 기업이면서,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의 고객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테크 기업들, 이 AI를 엄청나게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테크 기업들이 다 이 엔비디아의 고객들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등등 해가지고 이 AI를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개발하는 그런 테크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를 어마무시하게 AI 칩들을 이렇게 또 사서 모으게 되면서, 앞으로 뭐 1년 동안 그 팔릴 이 AI 칩들이 다 이렇게 또 팔린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에 반해 가지고 인텔은 계속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뭐 애플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컴퓨터 칩들을 뭐 M1, M2, M3, M4까지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이렇게 또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AMD도 CPU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 내놓고 있고, 그에 반해가지고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 CPU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또 딸리게 되면서 이 가격만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올리고, 거기에다가 GPU 같은 그런 거 뭐 개발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이 너무나 나빠져가지고 뭐 올해 들어가지고 해고한 인원만 뭐 거의 뭐 한 17,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뭐 이런 부동산 그런 자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팔아버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지는 해, 뜨는 해는 엔비디아 라는 그런 소리죠.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인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뉴스를 보는데, 에드워드 리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인 셰프, 또 굉장히 유명한 또 스타 셰프이지 않습니까? 흑백 요리사에 나오고, 그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에드워드 리 이 스타 셰프는 뉴욕 출신으로 지금 현재 이 남부 지역의 그런 음식들과, 그리고 이제 한국의 맛을 이렇게 또 적절하게 이렇게 또 섞어가지고 퓨전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탑 셰프라든지 뭐 아이론 셰프라든지, 그리고 뭐 백악관에서 뭐 만찬을 준비를 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스타 셰프였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흑백 요리사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또 인기를 더 이렇게 또 얻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에드워드 리 이 스타 셰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의 문화, 이 미국의 문화 두 개를 잘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 음식에다가도 잘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 역시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제 다들 이렇게 또 한 번씩 하는 그런 고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표현을 하면서 흑백 요리사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이렇게 또 얻었죠. 어쨌든 간에 이 에드워드 리 셰프께서는 지금 뭐 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뭐 난프로핏 무슨 레스토랑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한국계 미국인의 뭐 정체성을 이렇게 탐구하는 요리를 이렇게 또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프로핏 오르가니제이션 그런 이제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뭐 지속 가능한 거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재생 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연구를 하면서 요리로 이렇게 또 선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 흑백 요리사 와이프랑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 흑백 요리사 이 에드워드 리 따봉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TGI 프라이데이, Thank God It's Friday 그 레스토랑 그 있지 않습니까? TGI 프라이데이가 결국에는 뱅크럽시를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챕터 11 파일링을 이렇게 또 했대요. 챕터 11이라는 것은 다시 뭐 뱅크럽시는 뱅크럽시지만 레스토랑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챕터 7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챕터 11은 다시 좀 리스트럭처 잘 해가지고 뭐 변제할 거는 변제를 하고, 그리고 못 갚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채무가 제로로 돼버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TGI 프라이데이는 요번에 이제 뱅크럽시를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이렇게 뱅크럽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렇게 또 겪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잘 되는 그런 이제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TGI 프라이데이는 제대로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고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랐는데, 거기를 이렇게 또 잘 타기를 하면서 적절하게 잘 이 스페셜 같은 거 하면서 이 칠리스 있지 않습니까? 칠리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3 for me라고 하는 그런 메뉴를 내놓게 되면서 세 가지 뭐 코스 메뉴 해가지고 뭐 햄버거랑 뭐 감자튀김이랑 뭐 칩이랑 음료수랑 해가지고
10불 99? 말도 안 되는 거야. 맥도날드보다 더 싸. 앉아서 먹는 레스토랑인데. 그런데 그거를 내놓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것만 안 먹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막 시키고 그래가지고 우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칠리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칠리스는 지금 뭐 엄청난 정상기로 이렇게 또 달리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TGI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제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망해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TGI 프라이데이는 2008년도에 TGI 프라이데이 이 매장이 가장 많았었다고 합니다. 601개,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았습니까? 601개 정도의 TGI 프라이데이 그 매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2023년도로 본다고 하면은 그 매장 수가 163개로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뭐 4분의 1, 뭐 5분의 1까지 이렇게 또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매장 수는 계속 이렇게 또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보더라도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5%나 올해 이렇게 또 줄어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이제 버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뱅크업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미국 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음식점들이 이제 요식업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사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비싸다 보니까,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팁도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니, 팁까지 내고 음식값도 이렇게 또 비싸고, 뭐 차 타고 나가고, 그럴 바에야 그냥 뭐 집에서 만들어 먹겠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이 요식업이 이제 갑자기 이제 반짝하더니만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음식점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가격을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패스트푸드점들이나 이런 뭐 프랜차이즈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쿠폰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뿌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쿠폰 같은 거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뿌려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힘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선이 3일 앞으로 이렇게 또 남았으면서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죠. 뭐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20년도 이후로 뭐 가장 뭐 적은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의 노동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냉각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허리케인이 2개나 이렇게 또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 된다고 하면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선을 이 3일 앞두고 대선을 이제 앞두고 이제 마지막 나온 고용지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용지표가 별로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뭐 민주당한테는 별로 안 좋겠지만, 그런데 변명은 있죠. 이 허리케인 때문이다. 라는 이제 변명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FOMC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연준에서 이제 FOMC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용지표가 이렇게 또 낮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0.25%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제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잘 소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돈을 아직도 잘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고용을 계속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뭐 고용 지표는 지금 조금 안 좋게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일을 잡고 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건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이 대선도 있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 FOMC도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금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이면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다음으로 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가지고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흔들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잘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